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걸 설명했잖아요. 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프로세스 모델링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 학생 데이터는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뭐 학번 이런 게 일로 구성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엔티티라고 하고요. 엔티티를 구성하는 학생이라는 건 엔티티라고 하고 그걸 구성하는 이름, 주소, 학번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생이라는 그 엔티티 또는 테이블은 이름, 주소, 학번, 전화번호로 구성된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런데 이걸로 학생이 요 네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학생이 뭔지를 아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한다면 내가 여쭤볼게요. 통관 그러면 통관할 때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죠? 모르죠. 그러면 통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것도 연관이 있다는 거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르죠.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딴 데서 이미 동영상 올려놨는데 프로세스 모델링입니다.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방법론에서는요, 무엇을 하냐 하면 모듈들이 있어요. 내가 개발의 프로그램의 단위 모듈들을 쭉 신발하고요. 이 모듈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데이터를 넘겨준다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모델 도구가 DFD인데요. DFD가 뭐의 약자냐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어떤 데이터가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름, 주소, 학번,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학점이 나간다랄지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을 정의하는 거죠. 그게 DFD입니다. DFD는 구조적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그 DFD를 그려야만 뭐를 알 수가 있나요? 이 모듈에 들어가는 같이 한 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연관성 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책에 보면 엔티티 또는 테이블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학생이라는 테이블은 뭐 이름, 주소, 뭐 학번, 전화번호로 구성된다 이거죠. 그럼 이것들은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테이블 또는 엔티티는 연관성 있는 속성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저희 경험으로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DFD를 그리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리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냥 고객한테 물어봐서 아는 방법도 되겠지만 고객한테 물어봐 봐야 고객들이 뭐 제대로 대답해 줄 리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데이터 모델링을 하려면 그 테이블 또는 개체, 엔티티 뭐 이런 게 같은 말인데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학생이라는 개체 또는 엔티티는 어떤 속성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발견할 거냐. 그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 프로세스 모델링은 DFD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DFD를 가장 간단한 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계산을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을 식별하는 게 DFD 역할이죠. 그래서 얘는 직원 DB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급여 계산을 해서 급여 출력을 하죠.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데이터는 뭐가 있냐? 이 직군, 이름, 근무 시간, 뭐 이런 걸 갖고 오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그걸 여기다 다 쓰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 딕셔너리에다가 써요. 직군, 이름, 근무 시간은 급여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써요. 그 다음에 급여 데이터를 여기다 쓰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급여 계산은 직원 DB로부터 급여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급여 출력을 합니다. 급여 출력은 뭐를 준다는 거죠? 이름하고 급여 금액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급여 데이터를 구성하는 직군, 이름, 근무 시간은 뭐라고 볼 수가 있죠? 서로 연관이 있는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엔티티를 만들고, 물론 이제 최적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약간씩 변화가 되겠지만, 처음에 엔티티를 만들 때 시작은 요걸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고객은 급여 출력할 때는요, 이름하고 급여 금액 말고도 날짜도 출력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고객이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고객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날짜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일로 날짜를 보내려면 얘는 날짜 어디서 얻어요? 여기서 얻어와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급여 데이터에는 날짜까지 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하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날짜를 찍어야 되니까 날짜를 여기서 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급여 데이터는 뭐까지 들어와야 돼요? 날짜까지. 이런 식으로 DF들을 그리면서 연관된 것들을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걸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급여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이제 DFT 완성됐을 때 만들어진 급여 데이터에 있는 이 많은 데이터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해요? 연관 있는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 있는 데이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가 내일부터 할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엔티티, 객체, 또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기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반적인 DB 책 같은 데서 보면 그냥 엔티티는 연관 있는 데이터의 모임이다. 연관성 있는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내가 업무를 모르면 가서 어떤 게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 이 DFD를 그리게 되면 DFD를 하면서 DD를 만들게 되고 이런 만들어진 DD가 DD를 구성하는 이 데이터들이 서로 연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엔티티를 만들고 엔티티 갖고서 조작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쳐가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책에 나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일을 하시다 보면 깝깝함을 느끼실 거고요. 저는 그런 깝깝함을 이제 그 구조적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시작 포인트를 잡았던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그 데이터 모델링 원래 ER 모델링을 했어야 되는데 ER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엔티티를 구성하는 속성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에 관한 이슈를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가 쓰는 방법인 DFD를 통해서 DFD를 구성하는 DD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잠깐 비웠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제 말을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일을 하시다 보면 뭔가 일할 때 스타트 포인트가 필요한데 스타트 포인트가 바로 요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DFD 그리는 거는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은데 하다 보면 좀 제법 이렇게 복잡해지는. 어쨌든 이걸 통해서 고객과 대화하면서 어떤 데이터들이 같이 몰려다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모듈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몰려다니는 데이터를 파악하는 거는 데이터 모델링에서 쓰고요. 모듈을 파악한 거는 나중에 함수를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선후관계는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작업할 때 쓰는 거니까 이 구조적 방법론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꼭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주 옛날 방법론인데 요즘도 쓰냐? 예를 들면 뭐 유니파이드 뭐 UML 같은 데서 그걸 이용해서 이걸 대신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UML 기능이 많아져서. 그런데 제가 해보니 UML에 있는 모델링 방법이 이 구조적 모델링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 모델링을 공부하신다면 구조적 모델링을 좀 공부하시고 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연관 있는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연관 있는 데이터를 찾았다고 치고 그거를 기반으로 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ER 모델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